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6일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4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으니까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월요일 증시를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안내 드렸었던 섹터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주 그대로 그 전략, 그 종목, 그 섹터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섹터를 우리가 또 공략해 봐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필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오늘 양봉을 그려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0.47% 정도가량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코스피 오늘이 그러면 저점입니까? 오늘이 바닥입니까? 아직 저는 좀 섣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로 다 좋거든요. 다 좋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냐 하면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오늘 코스피 0.47%,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3% 정도가량 소폭 반등해주면서 증시가 일단은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종목만 하더라도 1280개 1280개 상승하는 종목이 나타났고, 하락한 종목이 1080개 정도, 1080개로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조금 더 많았고, 일단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다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 주게 되면서 증시를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해주었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증시에 유입되어주는 매수세가 좋았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이클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 마음, 뭔가 조금은 좀 걸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환율적인 부분입니다. 환율이 아직 1306원대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1270원에서 1280원대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300원대를 찍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가적인 부분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물론 유가가 내려와 주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스물스물 달라붙어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 경기 침체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 산업이 2차 전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업들의 말 그대로 주식은 실적이니까 이 부분을 기점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또 한번 호황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1차 전지가 만약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위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환율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 내려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상해, 홍콩, 그 다음에
항생 쪽 내려가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힘없이 마감이 되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가져가주게 되면서 증시가 일단은 조금씩 하방으로 힘이 없는 약세입니다. 힘이 없는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지금은 살짝 올라와 있다라는 점, 요것만 빼면은 증시는 윗방향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으로만 살펴보자면 요렇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는 20선, 아래는 60선에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양봉을 그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양봉 만들고 내일 뛰어 올라와야 돼요. 튀어 올라와야지만이 이제 증시가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양봉 그렸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모든 종목군들을 상승에 배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가능성은 좋게 마감이 되었다. 다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라인권, 오늘 마감된 종가를 기준으로 그대로 튀어 올라가 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하는 위로 점프업 하는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우리는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승장은 뭐다? 대형주. 상승장은 대형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상승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찔끔찔끔 조정 패턴으로 가져가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이게 조정이 끝난 건지 아닌지는 내일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다만 오늘은 나름 괜찮게 마감이 되었으니까,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현물, 선물, 시장까지 다 공략을 해주었으니까, 삼성전자 매수 포지션 많이 잡아주었으니까 이제 내일은 조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난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 없었던 기대 심리가 오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옵션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동향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내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멱살 잡고 증시를 끌어올려 주기만 한다면은 오늘 상승장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근에 1주, 2주 동안 진행을 했었던 개별 종목군들로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략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은 내일 지켜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봉 캘린더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4주 정도가량 반등을 줬잖아요. 반등을 줬고 2주 동안 조정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10주선 라인권을 통해 가지고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케이? 대신에 아닐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윗꼬리 잡고 쭉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권에서 20선을 또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가 증시가 바닥이니 아니니 예측하시면 안 된다. 근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라인권 잘 버텨줍니다. 여기 라인권 잘 버텨줘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쳐드렸었던 요 파란색 박스권 라인권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 자체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미국 증시가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보합권 내지 잘 버텨주는 정도로만 마감이 되어도 아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괜찮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마감되었었던 부분을 기점으로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혹여라도 미국 증시가 내려가요. 좀 많이 내려가요. 그 우리나라 증시도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간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아래에서 출발할 겁니다. 아래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20선을 탄 코스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선이 지지선인 줄 알았는데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출발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코스닥이 지금 20선이 지지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갭 하락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20선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더
큰 매수세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사실 거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또 얘 위에 맞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 살아난 거지 지금 당장 놓고 배팅을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배팅이란 부분이 제가 어디에 말씀을 초점을 두는 겁니까?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는 내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요.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정도만 되면은 대형주를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는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하고 개별 종목군들로 잡아가야 되는 거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뭐 큰 그림에서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근데 일단은 조금 대형주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오늘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 증시가 끝난 부분과 전반적인 수급적인 부분, 사이클적인 부분, 추세적인 부분, 여러 가지 환율, 대외적인 이제 증시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살펴봤을 때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지지대 삼아서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매수세가 내일도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증시는 더 업합니다. 위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형주를 잡으셔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여라도 내일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 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도 일단은 개별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삼성전자,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0선을 딱 타고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너무 좋죠. 오늘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오늘만 하더라도 2,500억 정도, 금요일도 3,100억, 목요일도 1,400억, 계속해서 외인들이 물량을 많이 잡아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기관들도 매수 포지션을 많이 잡아주면서 말 그대로 1%대 반등 포지션 잡아주면서 이 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아직 조금 애매해요. 그렇다고 얘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종목인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고 있으니 얘네들이 만약에 크게 내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만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끄는 패턴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어떤 섹터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반도체.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게 뭡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6월 내내 반도체 또 반도체 2차 전지, 4차 산업, 바이오, 자동차까지 딱 5개 sek터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도체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이번 주 뭐 사지? 월요일 증시를 놓치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내일 화요일 증시, 수요일 증시, 목요일 증시, 금요일 증시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뭘 사야 되는지 관심 종목 살펴보자고요. 자,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반도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미 영향을 받으면서 올랐다고요. 물론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죠. 저번 주도 올라갔고 저저번 주도 올라갔어요. 6월 내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2차전지를 가장 먼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랐죠. 그 다음번에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반도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반도체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자, 반도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요. 자, 반도체를 검색을 하게 된다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재료 부품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 장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동훈 아나텍 여러분들 갑니까 안 갑니까? 오늘 또 상한가. 그죠? 제가 5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23일, 24일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쭉. 그럼 반도체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반도체는
안 올라 2차전지가 먼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먼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아직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떡합니까? 걔네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이제 시세를 타고 추세를 타고 수급이 달라붙어준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급이 달라붙어주게 된다면은 얘는 미친듯이 올라갈 거다. 미친듯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동원 아나테마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동원 아나테마는 가는 게 아니라 자, 지오 엘리먼트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반도체 재료 부품. 자, 제가 이 종목도 같이 언급드렸어요. 샘시 NS라는 종목도 같이 언급을 드렸단 말이에요. 갑니까 안 갑니까? 오늘도 14%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가격대가 언제부터였다? 여기 때부터였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내릴 때마다 뭐냐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반도체는 접근하셔라. 가는 종목들은 간다. 오케이? 자, 수급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좋단 말이에요. 그죠? 기관들이 끌어올려주는 웨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패턴으로 가져가요. 웨인 기관이 끌어올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주체가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그 안에서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페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11% 급등하는 종목이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 제가 봤을 때는 자, 단기적으로 이평선 다 뚫어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시가총액 자체가 4,300억으로 어느 정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공매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눌러주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자, 전반적인 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물밑이 달라붙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큰 그림으로서도 저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얘가 시간으로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죠. 시간의 단일가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나쁘지 않네요. 이러한 종목들 네페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일단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추천주는 아니에요. 관심 종목으로서 이런 종목군들 만약에 내일 시가라든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을 내일 오전에 잡으셔야 되는지 안 잡으셔야 되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같이 넣어놓고 계시자고요. 오케이? 네페스라는 종목 괜찮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죠. 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요. 오늘 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이평선 자, 짜잘하게 지탱이 되다가 자, 요렇게 계속해서 조정 눌림목 가다가 차차쿵 23 타고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여기 라인권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급 주체가 누구냐고요? 웬이라지 기간이란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 삼성전자가 끌어올려주고 일반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 그래서 저는 동진 생맥캔 같은 경우에도 뭐다? 관심 종목으로 넣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낮은 종목군들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내드리기엔 좀 버거워요. 시세에 영향이 많이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동지세미캔 같은 경우에도 큰 그림으로서도 저는 자, 이런 종목군들 지금 39,150원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내일 미국 증시만 잘 버텨주게 된다면은 내일 공략해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솔아이언 이런 것들도 있고 미코 이건 좀 패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실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이크로 컨택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데 시가총액 자체가 작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원익 QNC랑 원익 머티리얼즈였어요. 그죠? 갑니까? 계속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몇 프로 올랐어요? 26,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 달 동안 거의 20% 올랐네요. 20% 올랐단 말이에요. 딱 2주 만에. 2주 만에 20% 정도가량 올라갔어요. 이거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또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갑니다. 물론 위 가격대에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눌러주면 그 라인권 안에서 살 수 있는 투자 방식을 계속해서 터득하시고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원익 QNC 같은 경우 사시라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이런 K시텍 같은 종목이 조금 더 낫네요. 차라리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도 잘 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면은 더할 나위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TCK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네요. TCK 같은 경우도 1조 5천원짜리 종목인데 얘 단기적으로 시세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서 단기간적으로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괜찮다. 왜냐면은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에 그 섹터의 종목에 우리가 가지 배팅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TCK라는 종목을 우리가 배팅을 한다고 쳐요.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1만 9천 원이란 말이죠. 11만 9천 원이고 얘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가 꽤 꾸준하게 달라붙어주고 있고 추세 괜찮고 지금 재료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관심도 갖고 있겠다. 자, 그런데 이 11만 9천 원짜리가 여기 전국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한 5%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세력 물량이 차익으로 다 매도 물량을 뱉어내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5% 상승한 다음일 수도 있고요. 10% 상승한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 상승한 다음일 수도 있고요. 50% 상승한 다음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최근 같은 증시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긴 사이클대로 쭉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증시 자체가 주도 섹터가 있거나 주도 종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쫙 올라갑니다. 한 방에 쫙 올라가고 그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쭉 내려가죠. 그러한 종목들을 아마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시는 정보 그 뉴스는 아무래도 주가가 쫙 올라가져 있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꼬시기하는 정보를 진실된 그 참된 정보가 아니라 꼬시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셨는데 그게 거의 다 고점이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시고 나서 물리시는 경우가 많다라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관시 종목에 넣어 놓으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보시면 뭡니까? 급등한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물리시라고 높은 종목군들을 말씀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YG 엔터라든지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런 투자 방식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섹터에 이제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한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주는 종목들 추세가 이제 막 살아나가지고 주가가 이제 막 급등하기 직전에 그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TCK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딱 하나 많이 올라갈 종목을 타되 단기적으로 사놓고 무조건 기다리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5%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10% 상승하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상 가다가 꾸준히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볼 줄 아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을 아무 종목을 물어보셔도 다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반도체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오션 브릿지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PMT도 괜찮고, 그다음에 SFT라는 종목은 조금 지켜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해성 DS라는 종목도 괜찮네요.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요것도 뭐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ENF테크,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세 이어져가고 있죠. 자, 목요일날 10% 정도가량 빵 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눌림목 조정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단기적으로 힘 받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 가능성 저는 있어 보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워닝 QNC랑 마찬가지로 자, 저번주 수요일날 13% 정도가량 빵 슈팅 지어주고 3거래일 연속으로 눌림목 조정 구간 가져가주게 됩니다. 수급 괜찮고 추세 괜찮아요. 이게 힘만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관심 종목으로 꾸준하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많네요. 그죠? 반도체 쪽은 근데 아닌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아직 후성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HLB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반도체라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LTC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관망만 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첨보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KEC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아까 시스템 반도체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페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11% 정도가량 상승세를 가져가 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마트 물량도 많이 잡아주고 있고, 눌러주게 되었을 때 매수의 기회를 좀 줄지는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500원대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관심 종목으로. 그 다음에 가온칩스도 괜찮고, 자, 네페스 아크라든지 LB 세미콘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거든요. 이거 시가총액 자체가 3,500억대네요.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매수 타점 딱 잡히면은 그대로 우리가 배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죠? 자,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 드리는 종목군들이 다 지금 수익이 많이 급등한 종목군들 안내를 드립니까? 아니면 이제 올라갈 듯 말 듯한 종목을 안내를 드립니까? 후자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흐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급 나쁘지 않고요. 이러한 종목들만 잘 타셔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도체 쪽 괜찮아요. 아닌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매수 포지션만 잘 잡게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이번 주 안에도 관련된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한 종목 안에서도 30% 50% 올라갈 종목군들은 반드시 사실 수 있다. 그런 종목군들을 저희 사이다 경제연구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라고, 두 눈으로 직접 보시라고 관심 종목으로도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종목을 안내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그 종목을 통해서 30% 50%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똑같은 종목을 가져갔을 때도 그냥 3% 5% 정도가량만 드시고 못 먹으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예를 들어 10% 15% 수익을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더 가실 줄 알고 홀딩에다가 10% 10% 올라가다가 20% 정도까지 갔다가 60 내니까, 근데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지를 모르시고 그냥 홀딩 하시다가 다시 주가가 쫙 빠지면서 먹은 걸 다 뱉어내시고 또 강제로 물리셔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 강제적으로 이제 강제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종목을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안 다음에 우리가 그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취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랐어요. 오르면은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세라든지 스마트머니가 빠져나왔는지 안 빠져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들어갔을 때 10% 먹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30% 먹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50% 먹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그게 판가름 나신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5개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가 다 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가다가 올리려고 하다가 이 세력 물량이, 아무래도 개 물량이 많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은 얘네들이 차익 물량을 그냥 던지고 뺍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탔다가 아니다 싶으면 우리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5개 들어가면 거의 한 종목 정도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와요. 나머지 3개에서 4개 종목군들은 이 세력 물량도 아무래도 얘네들이 그 스마트 물량을 이제 넣기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치기를 잘 안 빼요. 안 빼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은 세력도 포기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가려다가 말아요. 아니면 시간을 더 빼면서 시간을 더 끌고 이제 10선, 20선 다 뚫고 내려가면서 겁 주면서 이제 손절 물량을 막 뱉게끔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립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반도체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거 반도체 말고도 4차 산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큐렉스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셀바스 AI, 요건 좋고, 제가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실 만한 것 좀 살펴봐 드린다면은,
자, 시가총액 좀 어느 정도 큰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맨 위에 있는 거. 자, 이거 말고 이거 너무 올랐으니까. 비트컴퓨터.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어버버 반도체 시가총액이 좀 작네요. 이러한 종목들은 시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일단은 그러네요. 일단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군들의 성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오픈을 좀 저거 하고, 만약에 4차 산업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무료로 종목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수가라든지 비중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그다음에 혹여라도 혹시 모를 손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반도체랑 4차 산업 바이오 쪽도 있고요. 바이오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단기간적으로 이번 주 안에 많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저희가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이다경제연구소 저 여기죠. 이거 아닌데 010-5917-2348 010-5917-234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그냥 문의 아니면은 구독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조건 없습니다.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진단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시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일반적인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가길 바라는데 일단 내일 미국 증시 한번 체킹해 보면서 내일 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고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종목에 돈이 달라붙어 주는지 또 한번 체킹해 보는 시간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